흡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관 서행성의 박용관입니다. 오늘도 친절한 동환씨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한의학으로 만나는 서행성, 한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자리죠. 친절한 동환씨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발목 염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네. 요즘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다가 발목을 잘못 삐끗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스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손목보다도 발목이 일단은 이동수단에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발목 염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발목 염좌 어떤 증상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네, 한 번쯤은 다 발 한번 삐어봤잖아요. 그죠? 발목 삔 것을 우리가 염좌라고 합니다. 염좌라는 것 자체가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난 걸 말하는데요. 뭐 뼈가 부러진 것까지는 아닌데 힘줄만 늘어나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하다가 사실은 제일 많죠. 근데 특히 봄철에 보면 조금 더 많이 오셔요. 근데 나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겨우내 우리가 운동 좀 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좀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약해요. 근육이 약하니까 삐끗하기도 쉬운 겁니다. 그리고 몸도 좀 둔해져 있잖아요. 요즘 확진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또 그래서 그런지 체중도 느니까 더 중심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근데 발목이 자주 삐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목이 자주 삐는 사람들이 있군요. 사실 원인을 여쭤보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데 발목을 다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발목을 다치게 되는 원인 중에 뭐 제일 그런 거는 운동하다가 지금 뭐 발을 헛디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크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힐 같은 거 신고 있다가 좀 불편해지는 경우가 확 꺾여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운동선수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 인대가 좀 헐거워졌다고 얘기를 표현들을 하세요. 본인이 헐거워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자면 불안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목 관절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한번 삐었을 때 그게 치료가 다 완전히 되지 않고 그게 남아있어서 후유증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주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기 전에 진단을 다 하시죠. 그런 분들이 꽤 계시죠, 은근히. 그럼요. 특히 염좌 같은 경우는 그렇죠. 특히 염좌 같은 경우는 내가 염좌입니다. 염좌나 골절 이걸 나누는 거를 본인들이 하고 와요. 본인들이 하고 그래서 오시는구나. 근데 가끔요. 사실 실제로 발목뼈를 다치는 경우에도요.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의원에 오셨는데 아니면 골절이 돼서 너무 많이 아프면 벌써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사진부터 찍어보고 뭐 벌써 실려 있을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의원에 일단 좀 걸어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걸어왔으니까 나는 골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살짝 금 간 거나 아니면은 발목뼈 중에 골절이 생겨도 걸을 수 있는 뼈들이 있어요. 우리 바깥쪽에 있는 비골이라든가 아니면 끝에 있는 뼈들은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좀 모르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대가 늘어나거나 막 흔히 아까 말한 대로 헐거워지면 괜찮은데 인대가 뭐 거의 끊어지거나 뼈가 골절이 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진단이 중요한데 한의원에 들어오시면 벌써 사실은 염좌라고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해도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부종이 너무 크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골절이 있지 않나 사실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 경우에 뭐 이학적으로 만져봐도 뭐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진을 찍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겠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나타나니까. 그런데 또 실금인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경계가 좀 뭐 민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골절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진 먼저 찍으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죠. 그렇지 않고요. 그러지 않고 완전 파열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다수의 염좌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염좌로 진단을 하고 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치료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게 삐었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의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이제 침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한의원에서 침 말고 또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요? 한의원에서 기본적으로 처치를 받기 전에요. 사실은 발목 염좌 같은 경우는 초기 처치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에? 초기 처치를 한다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쉬는 거예요.
네, 삐자마자 그 다음날 막 출근해야 된다고 막 가시다가 오히려 더 퉁퉁 부어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일단은 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찬찜질, 더운 찜질,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찜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처음 2, 3일까지는 네네네. 차가운 찜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끔 오셔가지고요. 그 전날 내가 뭐 술 마시다가 발목을 삐었는데 내가 그래서 찜질이 좋다고 해서 찜질을 온찜질 네, 뜨끈한 찜질을 밤새도록 하고 오셨다는 분이 있어요. 정말 뻘겋게 부어오고 심하면은 염증이 너무 심해서 아래 뭐 하지 전체가 좀 부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네, 좀 반만 맞추신 거예요. 차가운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초반에는 급성 염증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예. 급성 염증 반응은 차가운 걸로 좀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심한 반응이 생기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치유를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좀 압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이 붓잖아요. 예. 네, 뭐 조금 다친 거는 살짝 붓고 말지만 많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압박 붕대를 좀 해준다든가 보호대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게 너무 심하게 되면 뭐 캐스트 같은 거, 깁스 같은 걸 저희가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다리를 들고 계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다리를 드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다리를 자기 심장보다 좀 높게 드시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누워있을 때 다리를 좀 이렇게 베개를 한두 개 정도 밑에다 놓고요. 다리를 올리고 쉬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피는요.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을 통해서 나간 다음에 그때는 심장의 힘으로 가지만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요. 원래는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움직여주면서 피를 짜줍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줘요. 예. 네. 그런데 내가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는요 내려갔던 피가요 올라오지 못합니다. 종아리를 못 움직이니까요. 지금 발목을 다쳐서. 네네. 그래서 그때는 다리를 인공적으로 올려놔 주시면 저절로 갔던 피가 쓱 심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거나 오래 앉아서 내가 뭐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일하시는 분들, 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 오래 서 있게 되면 밑으로 혈액은 내려가는데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혈액순환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돌지 않는 피가 그냥 그 밑에 고여 있는 거니까 그것도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염증이 심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리를 꼭 들고 계십시오. 다리를 꼭 들고 있어야 되고 한 2, 3일 지났어요. 네. 그 2, 3일 지난 후에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다음도 중요해요. 네. 그 다음도 중요한데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역시 쉬는 게 중요한데요. 또 너무 쉬어도 문제입니다. 뭐 무작정 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리 삐었다고. 그래서 약간 걷기 일상생활 정도는 하시지만 네. 그래도 쉴 기회가 있으면 좀 쉬시라고 일단 권유 드리고요. 그때서부터는 좀 따뜻한 찜질을 합니다. 그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 뭐 병원이나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의사나 의사한테 물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혼자서 봤을 때는 부은 게 좀 덜하고요. 통증이 좀 심각했던 게 덜하고 후끈후끈한 게 이제 덜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처가 잘 붙게 하려면 따뜻한 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찜질을 그때부터 시작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부종이 약간 남아있다면 그때도 약간 뭐 겉에서 보조하는 붕대를 묶거나 뭐 압박 붕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면 뭐 코반 같은 거 이렇게 묶어드리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저녁에 쉬실 때는 다리를 들고 쉬는 게 좋습니다. 역시 다리는 항상 들어주는 게 좋다. 아직 보행을 충분히 못 하시니까요. 네. 종아리 근육이 조금 약해져 있기도 하고 안 움직이시니까 혈액을 충분히 위로 못 쌓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리를 좀 들고 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요 파스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자가치료를 혼자 하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병원에 들렸다가 돌아가게 되면 네. 파스를 붙이는데 네. 이게 차가운 파스가 있고 뜨끈뜨끈한 네. 파스가 있습니다. 네. 그거 헷갈릴 때 많거든요. 맞습니다. 요거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스 사실 문의를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세요. 네. 예. 어떤 파스를 붙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파스가 있을 수도 있죠. 네네. 핫파스냐 쿨파스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요 파스는요 소염진통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고 있으면 뭐 어떤 이런 염좌 같은데 급성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굳이 우리가 나눈다면 우리가 초반에 다칠 때는 우리가 아이스팩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스팩을 좀 해주시는 것처럼 쿨파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 쿨파스. 네, 좀 쿨파스를 쓰는 거는 네. 박하향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화학 혈류순환을 좀 시원하게 하면서 날려주기 때문에 급성염증 반응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2-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좀 만성적인 뭐 반응이 있을 때, 통증이 남아있을 때는 그때는 따뜻한 파스, 뭐 캡사이신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화학하면서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류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네. 우리가 찜질을 해도 따뜻한 찜질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요, 근데 저희는 저희 병원에서 이게 누런 거 한방파스라고 쓰는데 뭐 나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쓰셔도 좋지만 한방파스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파스에는 특히 대황이라는 약재랑 치자라는 약재가 들어있습니다. 네네네. 뭐 치자는 치전물 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 대황이랑 치자가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게 되면은요, 그 주변에 출혈이 되잖아요. 안쪽으로 뭐 겉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쪽으로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어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어혈을 풀어주는데 좋은 게 이 대황과 치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스에다가 같이 합친 게 한방파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혈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지만 침 맞고 뭐 부항하고 나는 게 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 순환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파스를 붙이실 때는 뭐 그런 것들을 뭐 침 효과를 높여준다라는 개념에서 붙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가요? 파스 성분 중에는요, 좀 태아한테는 안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파스 좀 붙이지 않는 게 좋고요. 중요한 네. 정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수유 중에도요. 네네. 수유 중에도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아기한테 이게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혹간 파스를 붙였는데 피부가 민감하시기 때문에 뭐 올라온다. 네, 뭐가. 피부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붙이는 시간을 최대한 좀 짧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꼭 부직포 때문에 또 생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파스를 붙인 채로 뭐 너무 뜨겁게 찜질을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땀이 막 나오려고 하다가 부직포 때문에 못 나오니까 그 땀띠처럼 습진이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발목 염자, 이게 삐었다라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발목 염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